부지에다가 건설을 했을 때 어떤 건설이든 간에 그 건설은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영향평가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달라고 참 그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컨셉은 뭐냐면은, 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은 어떤 부지에다가 건설을 했을 때 어떤 건설이든 간에 그 건설은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뭐 거기다 그냥 숲을 짓는 거 아니고서는 개발을 한다, 건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에 어쨌든 나쁜 쪽으로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쪽으로의 영향이 그러면 아예 모든 건설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 법적인 기준 테두리를 초과하지 않게끔 건설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미리 환경적으로 영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회사들이 필요합니다. 그 회사가, 그 업종이 바로 환경 영향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에는 환경 영향평가 업체가, 환경 영향평가사가, 환경 영향평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기준들은 법적인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는 요번이 아니지, 2017년에 통합환경관리라는 이렇게 제도가 아주 크게 변했을 때는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또 한번 개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전문 지식을 주고 건설할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바로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건축가 될 건데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랑 사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말. 그럼 어떤 건축가는 돈 잘 버는데요? 어떤 건축가는 돈 못 벌는데요? 어떤 건축가는 야근하던데요? 어떤 건축가는 야근 안 하고 굉장히 워라밸 좋던데요? 거의 그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할 게 많고, 앞으로 환경 기준들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까요? 완화되는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더욱더 고급적인 업무가 필요해지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다. 물론 많은 인력이 안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AI, 빅데이터가 되면서 점점 사람이 단순 업무 해야 되는 것들은 줄어들고 사고력을 요하고 창의력을 요하고 융통성을 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전은 무조건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준비하면 할수록 더 비전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발맞추어서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의 업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분들이 좀 가면 좋냐. 그 업무가 이제 뭐가 있어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서류 업무가 진짜 거의 90%고 가끔 외근을 나갑니다. 이제 그 사업 지구에 가서 그렇죠. 찍어 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지도상에 있는데 막상 가보면 폐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폐가면은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만약 사람이 살면은 또 영향 평가할 때 영향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근데 그게 실무네요, 진짜. 네. 그게 실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직접 발로 가갖고 부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대한 그 건설을 하기 이전에 먼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플랜트 업무처럼 현장에 가갖고 계속 확인하고 현장 보고 점검하고 이런 업무가 아니라 건설하기 이전에 그 설계도, 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시방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는 일, 서류 작업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처음에 그 업체하고 미팅하고 여러 가지 조율할 사항들, 또 법적인 어떤 자문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출장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업무가 가장 많은데 출장 업무와 서류 업무가 가장 많다.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환경 영향 평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런 일 나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향 평가는 어떠한 스펙이 필요하냐? 영향 평가. 정리를 드리면 수질대기 저는 2개 다 있는 거를 아주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건설을 할 때 수질적인 오염물질만 나와요? 대기적인 것만 나와요? 폐기물도 나오고 토양오염도 되고 소음 진동도 발생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증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다 따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범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 그것이 수질대기예요. 왜냐하면 수질해 놓으면 수질도 되지만 폐기물도 어느 정도 되고 토양도 어느 정도 돼요. 대기해 놓으면 대기도 되고 어느 정도 폐기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가 일단 정리가 돼요. 거기에 정말 소음 진동이 필요하다 하는 업체는 소음 진동을 따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CAD, 적어도 2D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그리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라이센스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수질대기 CAD를 저는 권장드리고. 근데 사실 캐드보다는 포토샵이 더 중요해요. 그래요? 포토샵이요? 그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요, 죽었어요. 왜요? 포토샵이 이게 익숙지가 않으면 너무 왜요? 아, 항공사진 이거 봐서 그러나요? 그 위에서 지도 그걸로 뭐 지역 계양 같은 거 할 때 또 다시 포토샵으로 다 막 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 다른 엑셀이나 이런 거 쓰겠는데 처음 만져보니까 포토샵은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환경 영향 평가 업무가 뭐 중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이런 해외 출장 업무가 꽤 됩니다. 또는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제 건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해외 그 건설사에서. 그런 경우에 어학이 필요한 경우들 꽤 있죠. 그래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1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정리드리면 수질대기 쌍기사와 CAD 그리고 어학, 요것을 저는 권장을 항상 드리죠. 그 스펙 중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애로사항, 요 부분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죠.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게 어려울 수 있어. 그게 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서류 업무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는 직접 현장에 가서 설계하고 뛰고 뭐 내 몸으로 좀 일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한다. 그럼 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